그래서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애들끼리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서 "누구 푼 사람 있냐."면서 계속 물어보고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 자리에 한국 대학생이 나와 계십니다. 네.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어,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는 이제 그 과제를 매 수업마다 이렇게 주세요. 연습 네.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네. 그 세 문제 중에서 퀴즈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문제가 네. 아예 똑같이 나와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 좀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제가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조금 이 기도 메타라고 하죠. 약간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푼 문제만 풀고 그냥 딱 끝내고 놀러 가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들었던 아. 수업에서는. 아. 그게 조금 아, 차이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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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제가 수업을 많이 들은 게 아니고 네. 그 수업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몰 심플리. 어. 아니, 근데 그렇게 쉽게 가르쳐 놓고, 뭐 수학도 그렇다는 거죠? 수학이요? 예, 예. 대학교 근데 때. 수학을 진짜 정말 쉽게 알려주시고 진짜 딱 제일 베이직한 거 알려주시고 뭐냐 숙 과제는 그냥 제일 어려운 거 진짜 막 고급 막 음, 제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막 제일 어려운 거 막 음. 이런 느낌으로 주셨어요. 그럼 막 네네. 그 퀴즈의 그 응답들이 성적에 반영돼요? 그 과제는 네 많이 반영되진 않았거든요. 아, 10% 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뭐 온라인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온라인 과제 10% 그 주관식 저희가 직접 풀이해서 내야 되는 풀이 과정 적어서 내야 되는 그 과정 10% 그리고 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50% 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괜히 막 망쳐 놓으면 다른 거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쳤을 때 뭐 어떻게든 보완할 수 없는 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 풀었었어요. 그럼 중간 기말도 그렇게 어려워요? 어 중간, 기말 난이도는 진짜 딱 강의랑 그 뭐지? 강의랑 그 주관식 과제의 중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다고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저희가 그 A4 용지 종이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저희가 헷갈릴 것 같은 거 아무거나 다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심지어 앞뒷면으로 다 해 가지고 심지어 문제 풀이 과정을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내가 생각이 되면 교수님이 뭐 수업 시간에 풀이해 주신 내용을 그냥 그거 그대로 복붙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만들 수 있게 커닝 페이퍼죠. 그냥 말하면 커닝 페이퍼를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저희 평균이 아마 중간고사 평균이 아마 80 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높았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항의 안 해요? 네? 항의 안 해요? 아, 그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희 1 학년은 절대평가예요. 아, 1 학년 절대평가고 이제 2 학년부터 상대평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학년은 진짜 모든 과목이 다 거의 다 절대평가예요, 몇 과목 빼고. 네. 한국에서 학점 이의제기 하죠? 프레이저는. 네, 뭐 음.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강의 평가 이런 거 할 때 알려줄 땐 쉽게 알려줘 놓고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쩌라는 거냐면 이런 거 안 해요? 이렇지 않아요? 어, 강의 평가 때는 약간 그런 것보다 어,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런 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약간 그런 수업 진행에 있어서 올라오고, 이의제기를 하는 건, 뭐, 이렇게 쉽게 가르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기보다는, 그 약간,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점수가 약간 부족하면은, 이거 어떻게 살짝 해가지고, 제로인 걸 플러스로 바꾸고, B를 아, A로 바꾸고, 약간 이런 식의
이직이라기보다는 부탁 같은 걸 조금 네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캐나다는 저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는데 한국 대학교에서는요. 저희 캐나다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그냥 뭐 똑같은 과목이라도 클래스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교수님도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시험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는? 한국도 이렇게 클래스가 많고 중간고사가 교수님 달라도 다 똑같은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약간 1학년 때 배우는 그 기초 과목들은 뭐 미적분이나 이런 거는 이 다 교수님도 다르는데 1학년 때는 시험지는 아예 똑같이 나와요. 시험지는 똑같이 네, 나와가지고 그걸로 해서 전체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2학년부터는 같은 수업인데 이 교수님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으면 그럼 시험도 똑같이 다르게 하거든요. 대신 이제 네, 그 성적을 줄 때 A 교수님이 조금 성적을 간대하게 주고 싶어도 B 교수님이 조금 약간 간대하게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A 네, 교수님도 성적을 조금 덜 주시거나 이런 식의 조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시험지는 2학년 때부터는 교수님들은 시험도 다르고 그렇게 1학년 때는 또. 같습니다. 네, 2학년 때는 기초 과목들은 아예 똑같게 시험을 봤어요. 음, 그 네, 글쎄 우리나라는 막 그 뭐가 공정하냐 이거가 아주 큰 화두잖아요. 근데 그 나라 캐나다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아무 말인데 실은 제가 이민을 준비하다 포기했어요. 작년에 네, 캐나다에 사실 커뮤니티 칼리티 써놓고 레지스트 해놓고서는 안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캐나다 제가 틀리면 정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정보를 보기만 한 거니까. 근데 네, 사람들이 캐나다 가면 막 안정적인 직업이 많고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오프도 많고 그냥 네. 물론 기회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직업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쭉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네, 이렇게 평생 한 직장에 쭉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홈스테이 네. 분들만 해도 저 있을 때 벌써 직업 뭐 한 번 정도 바꾸셨고, 네. 더 페이 좋으신 대로 꾸준히, 더 왜 잡 오퍼가 들어오면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력서 작성해가지고 직접 넣으시고,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냥 자신들이 막 엄청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만 한국보다는 좀 덜하고 그냥 무조건 잡오퍼가 좋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본인 상황에 보기에도 따라서. 네, CV나 뭐 레주메 업데이트가 그냥 일상이고 사실은 계속 네. 관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 있으면 바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네. 잘려도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네. 잘려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주변에도 다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뭐였냐면은 1년 계약도 레귤러인데 네. 우리나라는 레귤러라고 안 하잖아요. 계약직. 계약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좋은 일자리에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런, 네. 그런데 행복도는 더 높단 말이에요. 똑같이 네. 수학도 싫어하고, 똑같이 뭐 포기하고 싶어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강의를 쉽게 했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막 들고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해요? 어, 이것도 아직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만큼, 여기는 확실히 한국만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한국은 왜 취업하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취업률 되게 낮고 힘들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입사를 하는 경우 제도식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막 지인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뭐 쪼끔 있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 자체가 그냥 뭐 좀 그냥 편한 느려도 약간 막 엄청 한국은 막 엄청 잘 직업 없으면 막 너 어떡하냐.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게 좀 있는데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다시 수학 얘기로 돌아가서 네네. 그 못 따라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안에 대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네. 어떤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나요? 아, 저 정도로도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하면은 진짜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받게 그런가요? 아니면 저는 쪼끔 이 정도로 해 줬는데도 패스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을 쪼끔 받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 우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친구들 있으면 충분히 친구들 한 명만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건너 건너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답을 듣든 뭘 듣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충분하고 시험 칠 때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둘 다 이렇게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 전에도 이 문제 중요하다고 그냥 대놓고 이 문제 어떻게 중요하다고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교수님한테 수업 시간에 막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어 모르는 문제 있더라도 대학교 안에 이렇게 센터가 있거든요. 건물에 이렇게 한 층을 통째로 한 층에 이제 이렇게 뭐 수학이랑 특히 과학 과목 모르는 애들 거기 가서 등록하고 기다리면 튜터들이 그쪽 전공을 하는 튜터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튜터들이 와 가지고 "이 문제 모르겠다." 물어보면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줘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지 이렇게 리소스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커닝 페이퍼도 주는 심지어 계산기도 주잖아요. 커닝 페이퍼만 주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뭐 페일을 한다 그러면 '아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히 F를 맞으면. 한국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학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커닝 페이퍼 그게 네. 진짜 신박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지 뭐를 모르는지 알아야지 커닝 페이퍼에 쓸 거리도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모르면은 사실 커닝 페이퍼에 뭘 써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사실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시켜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네. 문제를 풀려면 뭐 공식도 좀 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뭐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야지 문제를 술술 풀리기는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지 아는 상태여서 거기에 써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 컨닝 페이퍼를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방법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이겠지만, 네. 정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었어요. 지금이 딱 네. 그 중학교 그 시험 기간이거든요. 저희 학생들 이제 내일 와가지고 이제 직전 보강이라고 직보라 그러거든요. 네. 저희 그 네. 아. 학원가에서는 직전 보강하러 이제 내일 올 건데, 네. 진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중학교에서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좀 했었습니다. 아, 그 커뮤니케이터 저도 한번 그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건 저희는 그 치팅 시트라고 해가지고 A4 앞뒤면 이렇게 쓰게 해줬는데 그게 네. 되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네. 그게 약간 악 영향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그게 그 깜지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 네. 사람에 따라서 그걸 아예
이거 어떻게 잘 적어서 잘 적거나 아니면 글씨를 되게 네. 조그맣게 써서 되게 적거나 그렇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적진 못 가가지고 네. 그래서 교수님이 제가 적은 거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으니까 재밌네요. 아, 저 그러면 그 뭐지? 그 한국에서는 막 인터넷으로 막 아이패드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렇게 시험 볼 때는 그 치팅 페이퍼 A4 한 장 이렇게 허용해주고, 네. 시험 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손으로 이렇게 A4 용지에 직접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 굿노트 같은 앱에서 그냥 그 어,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앱에서 들어가서 직접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어, 해주셨거든요. 강의 노트에다가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강의 노트는 아니고 직접 A4 용지에다가 아, 작성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는데 그냥 약간 진짜 조금 정신없긴 한데 뭐 잠시만요. 뭐 아, 이런 보이실지 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네네. 네 어, 하는데 그래서 네, 한국은 이게 안 되나 싶어서 네, 그러면 퇴시당합니다, 저희는. 아이패드 아,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네, 안 되지. 기기는, 전자기기는 네, F 맞아요. 그렇게 해다가, 네, 좀 아 이해가 저희는 이제 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거를 이제 해가지고 저거를 인쇄를 해서 아, 가져갔거든요. 아, 근데 저거를 가지고 아, 들어가는 거 저희도 퇴실이고 어, 저거를 이렇게 굿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안 된다고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 사람은 못 이기는데, 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군요. 네. 제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딱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두 학기를 했었는데,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8시 반에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듣는 수업이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다 썩어서 와요, 이렇게 일단은. 일단은 정말 그 흑빛 얼굴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는 그 감기는 눈을 이렇게 꾸벅꾸벅 거리면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첫 학기에는 제가 2주에 한 번씩인가 과제를 냈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제가 과제를 바꿨어요. 딱 한 학기에 3번 과제를 냈는데, 첫 시간에 직장인들이니까 첫 시간에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왜 듣는지, 이 과목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나머지 2번의 과제가 뭐였냐면은 중간고사를 보기 위한 치트시트를 만들어서 그걸 제출해라. 복사본을 제출해라. 시험 볼 때 그걸 보면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그 치트시트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중간 기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피드백이 하나 왔는데, 치트시트를 만들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 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쵸. 뭘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쓸 테니까. 맞아요. 그, 어쨌든 그걸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된다는 거를 음. 학생들이 좀 얘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자기가 손으로 써야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자필로 써라라고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굳이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뺏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뺏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시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자기 손으로 쓰면은 좀 기억이 더 잘 남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쪽 나라는 다 널널한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피에 대해서 얄짤없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저희 무조건 특히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막 포맷이 있거든요. 그 AP 포맷, ELA 포맷 해가지고
어디 거를 썼는지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뭐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그것도 포함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거를 포함 안 시키면 감점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학살 경고 받았어요. 안에서 베꼈다가 베끼고 그 뭐지? 안 레퍼런스 페이지에 안 적었 한 진짜 딱 한 개 안 적었다고 학살 경고 받고 그 뭐라 그러죠? 학회장이라고 그러나? 그 학교 교감 만나고 왔다고 들었어요. 엄청 음. 엄격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거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알려주고 그 쓰라고 계속 이렇게 무조건 점수에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보를 갖다가 쓰는 거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대신에 어디서 네. 가지고 왔는지를 확실히 밝혀라 이거잖아요. 네, 무조건. 그런데 그 수업이 뭐 이렇게 수학을 하는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뭐냐, 네가 어떻게 푸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걸로 취급되는 거죠. 네, 공식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 이 풀이 과정을 어디서 혹시라도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 음.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주는 것 같고 어 혹시 솔직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를 딱히 요구하진 않거든요. 뭐 과제를 했을 때 보통 뭐 자기가 직접 푸니까. 근데도 어쨌든 그냥 교수님들이 다 경고하시기를 그냥 뭐 다 그렇겠지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냥 뭐 "뺏기지 말라. 네가 직접 풀어라." 이 정도? 수학에는 엄청나게 적용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푸는 거니까. 네.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수학은 그 풀이법이 비슷한 게 많은데 베꼈는지 안 네. 베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 이게 운이 안 좋으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특히 솔직히 친구랑 푸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친구 한 5-6 명이랑 보통 같이 풀거든요. 그럼 다 풀이 방법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그러면 혹시 그냥 뭐 운 안 좋으면 걸리는 거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피하려면 그냥 한 사람은 뭐 간단하게 써도 다른 사람은 일부러 괜히 막 더 자세하게 적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그냥 머리 제가 굴려 가지고 제가 약간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게 베껴 왔는지 풀었는지는 다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답을 베꼈거나 친구 거를 베꼈거나 하는 거는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운이 나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같이 네. 풀었는지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풀어가지고 이게 풀이 과정이 비슷했다랑 그러니까 친구 네. 거를 그냥 무작정 베꼈다랑은 너무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게 네. 티가 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 게 그 풀이 과정이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정오를 가리기는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풀었으면 맞은 거고 안 풀었으면 틀린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서 막 문제 풀이 가지수가 막 무한개고 막 그런 문제들을 내면은 확실히 똑같으면 의심도 받고, 예.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여기를 건너뛰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똑같이 건너뛰었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베끼지 않았더라도 아, 얘는 풀이를 외워가지고 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글쎄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프레이저는. 근데 요즘에는 왜 서술형 평가라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과정을 다 써야지 한 과정이라도 이렇게 빼먹고 너무 이렇게 좀 빼먹고 하면은 감점하고 이러는 평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 답만 맞추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네. 과정을 보는 평가도 이제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아,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의 잘못의 크기가 음, 우리나라의 한 10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이거 빼먹었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면은 알려주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캐나다나 그 영미권 국가들은 약간 이러면 야, 너 이거 빼먹은 거면은 네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이게, 어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엄청 심하지는 않고요. 뭐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감점을 좀 하세요. 뭐 그 정도? 막 엄청 심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논문 같은 거는 표절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안 걸리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워낙 예전에 들은 얘기라서 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미국의 그 굉장히 어떤 생물학 분야인가? 어떤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논문을 썼는데, 한 문장인가가 통째로 다른 논문에서 그냥 카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알고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한 문장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논문 철회되고 펀드 절반으로 깎이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랑 이게 너무 좀 그 나라 국가의 감정이 되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우리나라랑 영미권? 그러니까 그 북미 이쪽이랑 그 사회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솔직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는 그냥 거짓말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걸리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미국은 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사람이 진솔하지 못하면은 굉장한 그 크레딧에 감점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그런가요? 캐나다요. 친구 아 어 확실히 애들이 쪼끔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봐도 그렇고 막 제가 미국 드라마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를 봐도 확실히 애들이 막 이런 막 좀 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을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쪼끔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확실히 쪼금 더 직설적인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도 쪼끔 더 직설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로는. 그리고 돌려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언어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영어로 말하려면은 한국말이랑 똑같이 못 하잖아요. 네. 예, 어떤 건 대체가 막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들은. 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히어로물 영화들 있잖아요. 그 뭐 어벤져스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왜 그 뭐죠? 어디언스 리액션이라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뜨는 거 가끔 보면은, 극장인데 어떤 되게 멋있는 장면 나오면 그게 극장에 있는 관람객들이 전부 다 막 소리 지르고 네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친 말도 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다르다는 게 좀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극장에서 진짜 그래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네 진짜 그래요. 저 스파이더맨 보러 갔을 때 이제 스파이더맨 3편 보러 갔을 때 갑자기 막 되게 신나는 장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진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완전 막 "No way." 이러면서 막 놀라면서 막 엄청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리고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막 박수 치고. 영화 진짜 그래요. 안에서요? 네네네. 문화 진짜 영화 충격인데요. 중간에. 네. 약간 그 공간에 대한 정의가 다른가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용히 와가지고 남의 방에 끼치지 않고 큰 화면에 좋은 소리 즐기고 집에 가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 나라는 캐나다는 다 같이 와서 함께 보면서 느낌을 공유하는 약간 그런 공간으로 느끼는 것 같네요.